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7주 첫 번째 강의로서 꿈의 검열과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6주차까지 꿈의 해석에 달려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 7주차 첫 번째 강의인 이 검열과 왜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개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잘 언뜻 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검열은 무엇고 왜곡은 무엇냐 하면은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죠. 이게 욕망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합시다. 무의식적인 욕망과 소원이 계속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의식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이때 무엇이냐면 검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을 당한다. 요것이 검열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왜곡은 뭐냐면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말로는 데포르마시옹인데 영어에서는 디포메이션인데, 자, 이것이 차단당하니까 무의식적 소원이 원래의 형태로는 의식으로 못 올라오고 뭐냐면 변형되어서 원래의 형태를 못 알아볼 수 없도록 왜곡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하기를 결국은 타협 형성이라는 걸로 우리는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타협 형성이 바로 변형된 결과가 바로 그 타협 형성이다. 또는 역으로 타협 형성된 결과물이 변형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 봅시다. 자, 이게 한번 더 나아가 봅시다. 기왕 하는 거 말이죠. 우리 이쪽부터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를 정리하기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검열, 변형을 차근차근 했는데 요 도표가 가장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충족 체험 때 욕구 충족과 그다음에 억압된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럴 때 소원이 합쳐져서 사랑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이게 욕구 충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억압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핍감으로 남지 않아요. 배고픔은 즉시 배고픔이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배고픔이 계속 결핍감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핍감으로 이 심리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가 하면 소원과 욕망만이 결핍으로 기록돼요. 그럼 왜 결핍될까요? 그러면 잘 봅시다. 왜 결핍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최초의 충족 체험시 때는 플러스 알파의 지각을 발생시켜 줍니다. 이게 최초야. 근데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고, 그 뒤에서부터는 이것이 아무리 그 뒤에서부터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최초의 충족 체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즉, 그러니까 최초의 충족 체험에 비해서 무엇이에요? 결핍으로 남는다는 거죠. 부족감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고 욕구 충족처럼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고 결핍감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핍감으로 뭐예요? 욕망으로 억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요구는 욕구 충족 플러스 소원 욕망인데 욕구 충족은 반드시 충족되게 마련이고 그건 결핍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결핍감으로 남아요? 소원만이 결핍으로 남는데 그것이 곧 억압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억압되면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것이죠. 요것을 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과 억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불충족으로 남게 된 원인이 결국은 억압이에요. 그럼 억압은 또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결핍감으로 단순히 남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젖가슴에 대한 욕망과 욕망은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 제공되질 않습니다. 결핍으로 남죠.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정적인 게 엄마의 젖가슴은 금지됩니다. 금지돼요. 엄마가 다 큰 놈이 말이죠. 엄마 젖가슴을 만지려고 그래. 야 이놈아! 이럽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거기다가 엄마의 젖가슴이 일종의 아이가 서너 살 되면서 서너 살 5살까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자위를 합니다. 성적인 것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욕망의 부분은 성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3살 때서부터 5살 사이에 이것을 알게 되면서 젖가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대상은 억압되고 완벽하게 결핍감으로 남습니다. 영원히 불충족되고 충족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래서 억압된 욕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을 형성해요. 요것이 이 무의식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요게 무의식이에요. 이쪽 오른쪽에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억압된 욕망은 계속해서 다시 욕망이 실현되려고 계속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밥을 먹어요.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무엇이 뒤에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젖가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젖가슴이라고 하는 젖가슴에 대한 욕망이 계속 그 지각이 재현되고 이 결핍감이 채워지기를 소유하기를 이렇게 어머니의 젖가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릅니다. 오케이? 욕망이. 이것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억압물의 회귀라고 그래요. 억압된 것이 되돌아온다. 오케이? 되돌아올 때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어머니의 젖가슴은 금지된 젖가슴으로서 억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최초에 이미 3살 이전에 결핍으로 남게 만든 욕망의 대상을 결핍으로 남게 만든 이 금지가 그대로 다시 억압물이 회귀할 때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이 회귀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작용합니다. 그대로 작용해요.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 이것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왼쪽 끝에서 최초의 충족 체험 시에 억압된 욕망의 대상,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어머니의 젖가슴의 지각과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대상 자체, 오케이? 이것이 계속 다시 소유하고 싶고 지각이 재생되기 싶은 욕망이 소원이 떠오릅니다. 회귀합니다. 이럴 때
애초에 이것을 억압시켰던, 오케이? 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억압시켰던 금지의 힘이, 오케이? 금지의 힘이 이 억압이 회귀할 때 다시 작용합니다. 이 다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 다시 작용하는 것을 이것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것을 검열하게 됩니다. 검열하게 돼요. 요것을 검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검열할 때 이것이 검열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로 다시 갑시다. 이제 이것을 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지금 어려워서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검열을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프로이트가 독재의 탄압에 비유를 합니다. 독재의 탄압에. 그래서 여러분들 독재자가 말이죠. 언론을 탄압을 해요. 그러면 언론을 검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검열에 대한 정의에서 여기에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봅시다. 국경을 통과할 때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 검열된 외국 신문을 자네는 결코 본 적이 없을 걸세. 단어, 문장, 문단 전체가 검은 잉크로 지워져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네. 이렇게 검열에 대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에서 검열을 정의를 합니다. 보내는 편지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잘 봅시다. 독재의 탄압에서 검열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할 때 훨씬 전에, 저는 여러분들 7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 독재에 의한 언론 검열이 있을 때 저는 기자였어요. 근데 기자였을 때 이걸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요. 신문을 내기 전에 검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검열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지워진 채로 나옵니다. 지워진 채로. 오케이? 요게 검열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미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욕망이 억압물이 회귀할 때 이것을 다시 금지시키는 이 장벽이, 차단벽이 작용하고 그 차단 방벽을 통과하려면 검열을 거쳐야 된다. 그럴 때 검열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략이에요.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 두 번째가 왜곡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에 썼던 것과 다르게. 이거 두 가지 방법은 제가 그냥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신문 전임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계엄에서 이거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많은 표현들이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 그러면 원래의 표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원래의 표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변형, 왜곡된 거죠. 변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표현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왜곡은 뭐예요? 굴절됐다라는 거죠. 굴절됐어요. 여러분들 빛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비치면 물에서 빛이 굴절되죠. 그래서 원래의 방향을 모르게 됩니다. 이 굴절됐다, 변형, 왜곡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게 변형, 왜곡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금지가 있는 곳에는 검열이 있다. 그렇죠? 검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정신분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금지시키니까 이 어머니의 젖가슴과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발생한 지각이 금지되면서 억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열이 있는 사회는 억압된 사회입니다. 독재 사회. 그러니까 억압돼요. 이게 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서 실제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이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하는데, 회귀해서 이것이 다시 성취되려고 할 때 애초에 이것을 억압했던 심, 그게 뭡니까? 금지의 심이 다시 이 차단벽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금지의 심이에요. 금지의 심이에요. 이게 전의식 금지의 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려면 이 금지를 억압된 것이 위로 올라가려니까 전의식적인 금지가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검열을 통과해야 돼요. 이 억압의 이 장벽을 통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뭐야? 생략 또는 변형, 두 가지 방법입니다. 생략 또는 왜곡 또는 위장입니다. 위장도 왜곡과 같은 뜻이에요. 통과하려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요주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수배자예요. 수배자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가면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저기 은행에 가서 도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몰래 찾을 때 모자를 굴렀습니다. 위장을 합니다. 이게 위장이. 그러니까 이건 변형 왜곡의 방법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서 형성된 것을 우리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협물이에요. 그럼 어떤 것과 어떤 것의 타협물이냐 하면은 전의식적인 금지, 오케이? 억압과 그것이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억압물의 회귀가 두 심이 충돌이 돼요. 오케이? 무의식적인 억압물의 회귀와 전의식적인 의식적인 그것을 차단하고 금지시키려는 두 심이 해요. 그러면 뭐예요?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죠. 이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생략과 변형 왜곡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타협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꿈은 소원 성취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이상의 욕구나 소원을 뭐예요? 동시에 성취한다. 그러면서 소변 보는 꿈은 뭐예요? 소변욕과 무엇의 수면욕의 충돌이 타협 방향으로 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욕망의 억압물의 회귀의 축과 뭐냐면 전의식적인 금지의 축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요것이 타협의 방향으로 나가요. 근데 타협의 방향으로 나갈 때 고기 모서리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부딪히는 장소에서 검분소가 있어요. 요게 검열이에요. 검열을 통과하면서 타협의 방향으로 가면서 변형, 왜곡, 생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타협 형성물이다. 타협 형성물의 대표가 바로 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예. 요것이 요 도표가 가장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자, 다시 뒤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검열의 정의는 무의식적 욕망과 그 욕망에서 파생된 형성물이 전의식 의식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능이다. 이때 검열을 통과하면서 타협 형성물이 생긴다. 이렇게. 그럴 때 검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생략과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그 자명종의 꿈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명종의 꿈에서도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전의식적인 것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편의 발자국 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다섯 살 때는 뭐예요? 아버지의 노랫소리. 그런데
꿈에 들어간 건 뭡니까? 자명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명종이라는 꿈 내용만을 보아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들어가는데 노랫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금지당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금지당했을까요? 잘 봅시다. 그 꿈을 해석하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의 기억이 있었죠. 공포스러운 그것에 도달하면서 이 꿈을 해석했다고 하고 꿈의 의미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기억을 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검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아버지가 나의 불안의 원인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도 금지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어머니를 내가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꿈으로. 이것이 바로 검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자명종으로 뭐예요? 변형 왜곡되어서 타협 형성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기 전에 요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봅시다. 그럼 무의식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봅시다. 여기서 최초의 충족 체험 시에 플러스 알파의 지각의 기억 흔적이 있다가 나중에 기억 이미지가 깨어날 때 동시에 깨어나면서 기억 흔적이 소원이라고 하는 마음의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억 흔적은 어디에 대한 것일까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랑의 대상 또는 그 대상의 부분 대상, 오케이? 부분적인 대상으로부터 오는 지각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그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알겠죠? 금지되면서 억압돼요. 근데 그 무의식은 뭐냐면 그 억압된 기억이에요. 그 억압된 기억. 그 기억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와 말을 그러니까 기억의 수단인 이미지와 말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합쳐서 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상, 오케이? 표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 표상 중에서 최초의 충족 체험 시에 생긴 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상, 기억 흔적의 표상, 그 표상은 억압되는 표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을 형성하는 거죠. 그 표상을 대표화 표상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화 표상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첫째, 잘 봅시다.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 오케이?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 이게 대표화 표상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대상을 해봅시다. 그럼 어머니의 젖가슴이 가장 대표죠. 일단 이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고 싶은 일종의 구강의 욕망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봅시다. 아까 소원과 욕망이 부분화됩니다. 부분화돼요. 그러니까 대상도 어머니라는 대상도 부분화되지만 부분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도 부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고 싶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은 이 아기의 어떤 욕망과 관련되었느냐면은 무엇이냐면은 구강욕동과 관련됩니다. 이 구강욕동. 그래서 요즘 오랄 섹스라는 말이 있죠. 오랄 섹스. 그게 바로 구강욕동에 의한 거. 구강의 욕망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선생님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욕동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그런데 요것은 독일어로 트리프라고 하는데 간단히 뜻을 말하면 트리프는 욕망의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욕망의 움직임, 오케이? 그것이 한 단어로 독일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립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욕동은 욕망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욕망의 움직임도 부분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똥도 있어요. 똥. 이게 여러분들 똥은 항문욕동. 항문에도 욕망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도착증에서 아날 섹스라고 그러죠. 아날. 그러니까 항문에 아주 그 성감대가 있는데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일종의 성행위. 이것을 아날 sek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좋으면 굉장히 그 아주 뭐랄까 사랑의 대상으로서 아주 1순위가 되죠. 그렇죠? 이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것이 청각욕동, 이 귀에도 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선. 그러면 이것을 관음증과 관련되어 있죠. 응시욕동이에요. 시각욕동. 그다음에 남근이 있습니다. 남근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욕동입니다. 이렇게 부분화돼요. 그러면 이것의 이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 이것을 대표와 표상이에요. 이 대표와 표상이 되살아납니다. 오케이? 되살아나는 것이 소원이자 욕망이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억압 금지당합니다. 됐어요? 이것이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욕망과 소원은 부분화된다. 그런데 욕망과 소원이 부분화되고 어머니라는 대상도 부분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 최초의 어머니의 부분 대상에 대한 대표화 표상이 곧 무의식을 억압당하면서 무의식을 구성한다. 그것이 바로 또 초강력 이미지들이다. 초강력 이미지들로서 그것이 바로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을 구성한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봅시다. 뭐예요? 일종의 꿈은 무의식적인 억압된 욕망이 회귀하려는 것과 그것을 금지시키는 전의식적인 금지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검열이 일어나면서 생략과 변형 왜곡으로 타협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형태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것이 왜곡이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억압된 욕망과 전의식적인 억압 또는 금지의 타협의 산물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두 가지 힘에 두 가지 힘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시에 충족할 때 반쯤 양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쯤 양보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동시적이면서 양가적인 겁니다. 양가적인 거예요. 자, 이제 갑시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이 프랑스인 보모의 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꿈에서 여러 차례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면서 이게 성인이 되어서 지금 내적인 오줌이 마려워요.
오줌이 마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수면욕과 부딪히면서 오줌 눕는 꿈을 꿔요. 오줌 눕는 꿈이 어떻게 돼요? 뭐냐면 낮에 잔재, 5살 때 어머니가 소변 뉘어주던 기억 또는 피크닉을 가고 싶은 욕망과 이건 전의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요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의식은 아무리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의 창고에서 언제든지 나는 기억은 다 전의식적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피크닉을 가고 싶었던 욕망, 이것도 전의식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요람에서 아기가 울어요. 오줌 할 때. 그럼 뭐냐면 어머니랑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 또는 내가 소변을 봤으니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는, 분리되기 싫은,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분리불안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뒤에 숨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와 분리되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인 욕망, 어머니라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전의식적인 뭐예요? 피크닉 가고 싶었던 5살 때의 기억의 욕망.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의 오줌 마려운 이것을 소변 욕구, 이 세 가지를 층위를 달리하면서 동시에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봅시다. 외투의 꿈입니다. 이 외투의 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의 환자가 찾아와서 남자입니다. 남자가 성인이 찾아와서 결혼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코트를 입으면서 꿈속에서입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다시 코트를 입으면서 진저리 치게,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를 입기 싫었다 하는 겁니다. 외투를 입기 싫었다. 그러면 이것이 꿈 내용인데 그랬더니 실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한파가 다가와가지고 요즘 정말 쌀쌀합니다. 쌀쌀해가지고 그 한파가 다가와서 외투를 입는데 외투가 너무 무거워서 싫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절머리 나게 싫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세히 다시 한번 꿈사고, 즉 전의식적인 꿈사고를 물어봤습니까? 연상되는 거 없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마누라와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데 콘돔을 끼고 하려니까 이 콘돔을 끼기가 싫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19세기 말이라서 콘돔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콘돔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의 성교하는 이런 섹스하는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콘돔 없이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되느냐? 이럴 땐 아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콘돔을 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주 싫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외투를 입기 싫은 현재의 쌀쌀해진 날씨, 두꺼운 외투, 그 다음에 콘돔을 끼기 싫은 그런 전의식적인 최근의 일. 그러면 그 뒤에 요건 전의식입니다. 요것은 날씨예요. 최근의 낮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남근이 성욕동의 대상이에요. 남근이. 자, 성욕동의 대상인데 무의식에 뭐예요? 남근의 대표와 표상이 이 뒤에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식이 전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낮의 잔재를 통해 가지고 꿈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의식이 억압된 무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또 다른 꿈인데 캐비어 만찬의 꿈입니다. 이게 연어의 꿈이라고도 하고 연어 만찬의 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이 꿈을 한번 봅시다. 이 꿈은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에게 치료를 받고 프로이트에게 정신분석을 들은 사람이 이걸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이트에게 선생님은 꿈은 소원 성취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가 안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만찬을 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소원이죠. 만찬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집에는 약간의 훈제 연어 말고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일요일 오후라 상점문이 모두 닫혔다는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연어를 갖다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건을 배달해 주는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수화기 전화기마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연어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찬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연어 만찬을 그랬더니 그래서 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소원 성취의 꿈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봅시다. 이제 프로이트가 보통 사람입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것은 뭐냐면, 꿈사고, 즉,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도 잘 실천을 하고 있겠지만, 꿈 내용의 구성 요소로 분해한 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유현상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식으로 프로이트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남편은 살이 찐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부인이 살이 쪘어요. 사실은 살이 쪘는데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가 무엇이냐면은 아내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살이 찌는 걸 좋아하니까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또 그때 마침 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거기 봅시다. 남편을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절대 캐비어를 사오지 마. 이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캐비어예요. 근데 남편은 언제든지 캐비어를 사다 줄 용의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먹고 살이 찌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터 매일 아침 캐비어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 자제하고 있었고 물론 남편에게 부탁하면 즉시 사다 줄 테지만 그를 좀 더 놀리고 싶어서 그를 놀리는 겁니다. 절대 캐비어를 선물 사지 말라고 정반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약 올리는 겁니다. 남편을. 그럼 왜 약 올리느냐?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캐비어를 사다 주고 싶은 것을 반대로 남편을 약 올리기 위해서 사오지 말라고 하고 남편은 살찐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캐비어를 이제 지금서부터 다이어트 할 테니까 나에게 캐비어를 사오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일종의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남편을 약 올리기 위해서. 남편을 좀 뭐냐면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괴롭히느냐 하면은 잘 봅시다. 이제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뭔데? 뭐냐면 남편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마누라의 이 꿈을 꾼 거는 그 정육점의 안주인인 부인인데 부인의 친구를 호감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여자친구를 호감 있게 봐요. 근데 그 부인, 그 여자친구는 뭐냐면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를 뭐냐면 칭찬을 자꾸만 그렇게 해요. 이럴 때 남편이 뭐 이게 이 부인이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질투심을 느끼니까 남편을 어떻게 해요? 욕보이려고 하겠죠. 요 남편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구는 다행히 비쩍 말랐어요. 다행히 비쩍 말라가지고 남편이 덜 좋아해요. 그래도 풍만한 몸매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친구가 살이 찌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하면서 너희 집 너 그때 네가 나한테 대접했던 연어가 참 맛있더라. 연어 좀 대접해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언제 초대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친구에게 훈제 연어를 대접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훈제 연어가 구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에요? 그 욕구를 여자에게 만찬을 대접하려고 하려는 그런 욕망을 성취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소원 성취 꿈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그걸 딱 한 거죠. 질투심을 느끼는 내 친구에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어를 대접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연어를 대접하면 이 여자가 살이 쪄가지고 가뜩이나 남편이 이 여자에게 호감을 사는데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결국은 대접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꿈은 결국은 뭐예요?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를 연어를 대접하지 않으려는 욕망을 뭐예요?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다. 그래서 이 꿈이 아주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뭐냐면 불충족의 욕망을 충족의 꿈이에요. 참 재밌죠? 불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꿈이다. 이렇게 이제 불충족의 욕망의 충족의 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잘 봅시다.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캐비어를 남편에게 대접하기를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접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은 남편을 약 올리려고 한 것이라고만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건 충돌이 되잖아요. 여자에게 무엇이에요? 여자에게 자기 여자친구에게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연어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남편에게 약 올리는 건 약 올리는 거고 자기가 빨리 살이 쪄가지고 무엇이에요? 남편에게 풍만한 몸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을 약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이어트하고 뭐냐면 캐비어를 갖다가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한 그러한 설명이다. 그럼 또 다른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을 프로이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가 되고 싶어요? 칭찬을 받는 자기 여자친구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성애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어떤 남자와 동일시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의 욕망의 눈으로 여자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일시로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이냐면은
그 여자와 동일시를 시켜서 이 부인이 동일시 시켜서 여자처럼 깡 말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욕망은 잘 봅시다. 욕망은 불충족 상태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요. 욕망은 불충족으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이기 때문에 결핍의 공간이 심리에 남아 있어야지만 계속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조건 자체가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은 계속 되려면 결핍이 계속 영원히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옷이 있는데 옷을 더 사고 싶어요? 옷을 사고 싶은 욕망이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데 또 옷을 사고 싶단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사실은 결핍이 계속 남는 겁니다. 내가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결핍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무엇을 갖고 싶은 것을 결핍을 채워도 결핍은 계속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불충족의 욕망으로 계속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의 특성이 불충족의 욕망이에요. 욕망은 충족시키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욕망의 충족 불가능성이 바로 욕망의 존재 조건이고 욕망의 충족 불가능은 곧 결핍의 영원한 구조화로 연결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비어의 꿈에서는 마지막에 구강욕동의 젖가슴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전의식적인 여기서 쭉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도표로 만들었는데 그 근원에 바로 충족되지 않은 구강욕동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불충족으로 계속 남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욕망의 구조, 특히나 구강욕동을 중심으로 그 욕망의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뛰어난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이 수업이 가장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비교적 좀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